원룸은 한 번 잘못 들이면은요, 다른 월세보다 그 후유증이 큽니다. 월세 연체, 시설 훼손, 갑작스러운 계약 해지 요구. 원룸 집주인이라면요, 한 번쯤 겪어볼 이런 상황 떠올린 적 있으십니까? 이 사람 이러도 될까? 라는 생각 계약서 쓰면서 한 번쯤은 드셨죠? 그 순간 대부분의 집주인은요, 그냥 넘어갑니다. 설마 문제가 생기겠어? 하고요.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땐 늦습니다. 명도 소송까지 가면은 몇 달, 길게는 1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 월세는 못 받고 변호사 비용에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세입자는 방을 보지만은요, 집주인은 사람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봐야 할지 정확히 아시나요? 오늘은 원룸 집주인이라면은요,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세입자 선별 기준 5가지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룸 임대는요, 구조가 단순해 보여도 실제로는 월세 연체, 관리비 분쟁, 시설 훼손, 대리인 계약, 계약 해지 문제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서 계약전 체크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요, 어떤 세입자를 피해야 하는지, 전에 뭘 확인해야 하는지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원룸은 한 번 잘못 들이면요, 월세보다 스트레스가 더 큽니다. 세입자는 방을 보지만 집주인은 사람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할지 정확히 아시나요? 오늘은 원룸 집주인이라면요,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입자 선별 기준 5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원룸 임대는 구조가 단순해 보여도 실제로는 월세 연체, 관리비 분쟁, 시설 훼손, 대리인 계약, 계약 해지 문제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서 계약 전 체크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요, 어떤 세입자를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계약 전에 뭘 확인해야 하는지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준 1입니다. 연락 태도와 응답 속도. 첫 번째 기준, 연락 태도와 응답 속도입니다. 계약 전부터 답변이 늦거나 말이 자주 바뀌거나 기본 질문에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경우는 어떨까요? 계약 후에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원룸은 관리가 자주 필요한 상품입니다. 보일러 고장날 수가 있고 누수가 생길 수도 있고 수리증을 마쳐야 하는 상황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때 연락이 잘 되는 세입자가 훨씬 운영하기 편합니다. 반대로 연락이 끊기거나 연락을 자꾸 어기는 사람은요, 입주 후에도 수리 협조, 납부 확인, 일정 맞추기가 점점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기준 2입니다. 월세 납부 가능성과 직업 안정성. 두 번째 기준, 월세를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지입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모든 금융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3가지는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야 합니다. 첫째, 직업이 안정적인지. 둘째, 소득 흐름이 꾸준한지. 셋째, 월세가 소득에 비해 무리한 금액은 아닌지. 특히 원룸처럼 월세 비중이 높은 물건은요, 좋아 보이는 말보다 매달 꾸준히 낼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임대료 체납이 발생하게 되면은요, 법적으로 명도로 진행하기까지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걸립니다. 사전에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훨씬 현명할 수가 있겠죠. 체크 포인트는요, 직업 형태 확인, 소득 수준 대비 월세 부담, 이전 거주지 이사 이유를 물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기준 3, 계약서 신분 확인 태도. 세 번째 기준, 계약 당사자 확인과 서로 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에서는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계약하는 사람이 실제 거주할 본인인지, 대리인이 나오면은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제대로 갖춰오는지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거는 세입자 선별 기준이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이 사람이 정상적인 계약서를 갖고 있는지를 보는 기준이기도 하죠. 계약서를 대충 보거나 확인 과정을 귀찮아하거나 그냥 빨리 계약하자 하는 분은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협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류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하는 세입자는요, 오히려 책임감 있는 사람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체크 포인트는요, 신분증 일치 여부, 그리고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 인감증서 확인. 세 번째, 서류 검토 태도가 되겠습니다. 기준 네 번째입니다. 생활 습관과 원룸 적합도. 원룸은 공간이 작습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과 차이가 바로 분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언급되는 갈등 포인트가 있습니다. 흡연, 반려동물 사육, 동거인 여부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집주인이 명확하게 조건을 제시하고 세입자가 동의하는 형태로 계약 조건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애초에 흡연 여부, 반려동물 가능 여부, 야간 수용 기준, 방문객 빈도 기준을 계약 전에 분명히 맞춰두면요, 입주 갈등을 상당 부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합리적인 계약 조건 협의와 무리한 차별은 다릅니다. 어디까지나 이 집에서 살기에 맞는 조건인지를 확인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체크 포인트는요, 흡연 여부, 반려동물 기르는 거, 동거인 수, 생활 시간대, 소음 민감도 5가지를 꼭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기준 5, 장기거주 의사와 관리 협조도입니다. 5번째 기준, 장기거주 의사와 관리 협조도입니다. 원룸은 세입자가 자주 바뀌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도배, 청소, 수리, 공실 리스크 누적이 되겠죠. 그래서 계약 초반부터요, 최소 거주기간, 중도 해지 조건, 수리협조 방식이 잘 통하는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집 상태를 함께 확인하면서 하자 부분을 솔직하게 공유하는 세입자는요, 오히려 관리가 더 쉬운 편입니다. 반대로 입주 전에 약속을 흐리거나 사소한 내용을 숨기거나 특약 조건에 이의가 많은 경우는요, 입주 후에도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체크 포인트는요, 거주 예정 기간, 그 다음에 이전 이사 패턴, 수리 협조, 점검 의향, 그 다음에 특약 수용 태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원룸 세입자 선별은요, 감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를요,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연락 태도와 응답 속도. 월세 납부 가능성과 직업 안정성. 셋, 계약서와 신분 확인 태도. 넷, 생활 습관과 원룸 적합도. 5, 장기거주 의사와 관리 협조도. 이 5가지만요, 계약 전에 꼼꼼하게 확인을 해도요, 원룸 운영 스트레스가 정말 많이 줄어듭니다. 좋은 세입자는요, 운이 아닙니다. 계약 전에 걸러낼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서 세입자 면담 때 꼭 물어봐야 할 질문 10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